안녕하세요. 디지털투데이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V80, GV80라고 해야 될 텐데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발음이 별로 입에 붙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80이라는 이름이 친숙한데요. 거두절미하고 시승 소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그랜저 시승기랑 마찬가지로요. 우선 이번에 출시된 것은 디젤 엔진 한 가지인데요. 현대자동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는 2.2L 4기통 디젤인데 GV80은 3.0L 6기통 디젤입니다. 이 6기통 엔진은 기존에 사용하던 V6가 아니라 새로 개발한 직렬 6기통이고요. 최고 출력 274마력에 60kgm의 최대 토크를 냅니다. 기아 모하비 3.0 V6 디젤이 260마력에 57.1kgm 토크니까 일단 수치에서는 확 개선된 게 보이고요. BMW X5도 1억 원짜리 30D에는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쓰는데 265마력에 최대 토크는 63.2니까 GV80보다는 연비도 X5 30D는 10.0 나오는데 GV80은 11.8이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죠. 11.8은 2륜구동에다가 가장 작은 19인치 휠을 끼웠을 때 그런 거고요. X5처럼 4륜구동에다가 20인치 휠 타이어를 끼우면 10.6으로 떨어집니다. 이번에 시승한 차는 4륜구동에다가 22인치 가장 큰 휠을 끼웠는데요. 참고로 GV80 기본 가격이 6,580만원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시승차처럼 이렇게 옵션을 다 갖추면 거의 9천만원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시승차는 이제 남자 셋이 타고서 일산 킨텍스에서부터 인천 경원제 엠버서더 호텔까지 130km 정도를 왕복을 했는데 딱 10.6km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승 시작하기 몇십 분 전부터 시승차들 전부 시동을 걸어놔서 그런 건지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는 연비가 0. 몇 킬로미터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주행거리가 늘어나니까 연비도 점점 좋아지더니 경원제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10km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도로의 통행량도 좀 많고 해서 운전을 얌전히 했던 그런 영향이 있긴 할 텐데요.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 이 차가 자동 8단 변속기를 쓰는데 엔진 회전수가 1500rpm이 조금 안 됩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중립 주행이라고 해서 관성으로 엔진 힘을 이용하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엔진하고 변속기를 분리를 해서 연료를 절약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사실 중간중간 급가속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생각만큼 잘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BMW는 고성능 버전이 아니더라도 차가 좀 가뿐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처음에 급가속을 했을 때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주변 사람들 보란듯이 가속 페달을 싹 밟았는데 이게 반응도 더디고 확 치고 나가는 맛도 없었던 거죠. X5 30D 같은 경우에는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6.5초로 되어 있는데 GV80은 그런 자료가 아직 보이질 않고요. 그나마 처음에는 이 주행 모드가 컴포트로 되어 있어서 반응이 좀 느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포츠로 바꿔도 흡족하게 확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런 다이내믹한 특징보다는 이 부드러움, 역시 승차감이라든지 정수성에 더 중점을 둔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차가 똑같이 튀어나가더라도 엔진 소리 같은 게 시원스럽지 않으면 차가 안 나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GV80도 엔진 사운드를 강화해주는 기능이 있긴 한데요. 시승할 때는 이걸 끄고 타서 좀 더 밋밋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소음 면에서는 별로 거슬리는 게 없었거든요. 확실히 고급차구나, 조용하긴 조용하다 그런 수준이고요. 디젤이지만 6기통이고 하니까 디젤이라서 시끄럽다거나 떨림이 느껴지거나 이런 거는 시승하는 동안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엔진룸을 열어보면 제네시스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 6기통 엔진이 이러냐 그런 볼품없는 엔진 커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빠르진 않더라도 딱히 부족하지 않은 힘을 내는 데다가 조용하고 부드러우니까 고급 대형 SUV로서 기본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엔진 소음 말고도 이중 접합 유리라든지 그런 소음에 대한 대책들은 잘 마련을 해놨습니다. 노면 소음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이 듣기 싫은 소리를 상쇄시켜주는 그런 첨단 기능도 있는데 이거를 끄고 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좌석에서건 뒷좌석에서건 소음에 대한 불만은 없었고요. 조용하긴 조용한데 이것 때문에 조용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GV80에 적용된 첨단 기술 중에 하나가 카메라로 전방 도로를 딱 감시를 하고 있다가 요철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노면에 따라서 미리 조절을 해가지고
요철 같은 거 통과할 때 충격을 더 잘 흡수를 해내는 프리뷰 ECS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뭐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시승차가 22인치 휠을 끼워서 아무래도 그런 충격 흡수에는 좀 불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참고로 22인치를 끼우던 20인치를 끼우던 19인치를 끼우던 타이어 단면 폭은 265mm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앞뒤 타이어 마찬가지고요. 이 뒷좌석에 앉아서 이동을 할 때 그 인천대교랑 영종대교 같은 데를 통과를 할 때 분명히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처럼 보이는데 이 차 아래쪽에서 자잘하게 튀는 진동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심하게 말하면 시트 아래쪽 바닥이 이렇게 없는 것 같은, 그래서 하체 움직임이나 노면 상황이 여과 없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건 뭐 그 타이밍에 운전하는 사람이 스포츠 모드를 켜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는 뒷좌석 승차감도 만족도가 높았다고 훈훈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뒷좌석에 앉으면 앞좌석 아래로 발 집어넣기가 조금 애매하고 다리 공간도 그랜저 같은 차에 비하면 좀 좁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전동 시트인데다가 등받이를 뒤로 기울이면 아래 방석 부분도 앞쪽이 들리면서 아주 편한 자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고급 세단 부럽지 않게 안락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뭐 승차감이나 정숙성이 이만큼 좋은 걸 생각을 하면 운전을 할 때 하체가 듬직하게 받쳐주는 그런 수준도 균형을 잘 맞춘 것 같고요. 차체가 껑충하니까 뭐 당연히 심하게 다루면 휘청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스티어링 감각 같은 게 이렇게 허당이 아니라 착실하게 잘 받쳐주는 느낌이 있고요. 후륜구동 베이스라 기분 탓인지 모르지만 왠지 좀 더 경쾌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거는 사실 뭐 이 차를 사실 분들 대다수한테는 부차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뭐 그거보다는 차라리 후륜구동이라서 옆모습이 이렇게 이쁘게 나온 거다, 그런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처음 적용된 첨단 기능 중 하나가 이 차 스스로 차로를 바꾸는 건데요. 이 차가 직접 판단해서 지금은 차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차로를 바꾸는 그런 수준은 아직 아니고,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면 거기에 따라서 차가 주변 상황을 파악을 하고 괜찮다 싶으면 차로를 지가 알아서 바꿉니다. 계기판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이 옆차로나 후측면에서 차들이 이렇게 오가는 모습이 다 센서로 감지가 돼서 이 화면상으로 표시가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 차를 시승을 할 때 이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설정 항목에서 그 기능이 꺼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활성화를 시켰더니 잘 알아서 차로를 바꿔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쓸 때 이 HDA가 작동을 하더라도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있으면 금방 또 잡으라고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랜저랑 마찬가지로요. 이 부분은 국내 법규상 허용이 될 때까지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렇게 제약을 두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AR 뷰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기능은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이게 뭐 앞유리에다가 뿌려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 잡힌 실제 영상에다가 길 안내 정보를 입혀주는 거라서 오히려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려면 시선을 좀 내려야 되니까 더 복잡하게 느껴지고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옆자리나 뒷자리에 앉은 사람 입장에서는 게임 화면처럼 재미있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변속기 조작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 때문에 전진이나 후진으로 넘어갈 때 약간 더 힘을 줘가지고 두 칸 넘어가듯이 이렇게 조작을 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앞뒤로 이렇게 차를 움직여야 될 때는 좀 더 불편하게 느껴지고요. 또 하필 통합 컨트롤러가 원형인데 뭐 비록 오목하게 디자인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변속기 다이얼하고 통합 컨트롤러하고 앞뒤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메뉴를 이동하려고 이렇게 통합 컨트롤러를 건드린다는 게 변속기 다이얼 위에다가 막 손가락을 대고 돌린다든지 그런 착각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주행 모드를 바꾸는 그 장치도 또 다이얼 형태인데 이거는 위치가 팔을 오른쪽으로 어색하게 뻗어야 조작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조작 방식은 그냥 돌리면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는 에코, 스포츠,
컴포트, 커스텀 모드가 바뀌고 이 다이얼 윗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터레인 모드로 전환이 돼서 진흙, 모래, 눈으로 주행 환경에 따라서 주행 모드를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GV80 사륜구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 뒤에 붙은 그 엠블렘을 보면 제네시스도 H트랙이라고 그 사륜구동 명칭을 썼는데 지금은 이거 꼭 4WD라고 쓴 것 같죠? 근데 이게 AWD라고 쓴 거더라고요. GV80은 일단 차체 바닥이 이렇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SUV다운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퀴도 크고, 그래서 SUV인지 MPV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서 마음에 듭니다. 여담이지만 음성 명령으로 창문을 열거나 닫을 수도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창문 모두 내려줘. 전체 창문을 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창문 닫아줘. 운전석 창문을 닫을게요. 차 안에 저 혼자 있는 상태에서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창문 열어줘 하니까 운전석 창문을 열더라고요. 그런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관과 실내 디자인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은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